301번부터 또 이어서 갑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몇 와트인가? 자, 여기 보시면 200V 60Hz 지금 교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저항과 여기 인덕턴스, 즉 유도성 리액턴스가 8옴 이렇게 주어진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단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와트, 전력이 와트 단위가 주어졌다는 것은 유효 전력을 구하라는 얘기죠. 유효 전력의 단위가 와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유효 전력입니다. 그래서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 유효 전력, 그래서 I제곱 R 이걸 이제 우리가 구해주면 되고요. R 값은 여기 6옴이 정해져 있죠. 이제 I만 구하면 되는데 I는 전압을 전체 임피던스로 나눠야 됩니다. 여기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전압을 저항으로만 나누면 안 되죠. 여기 교류니까 전체 임피던스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I를 우리가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200V라고 하는 이 값을 저항으로만 나누면 안 되고요. 요거 임피던스 구해야죠. 그냥 둘이 더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로 해야죠. 루트 6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 이렇게 해야 임피던스가 얻어진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니까 10분의 200이어서 20A.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20의 제곱 곱하기 R값 6옴이죠. 400 곱하기 6이니까 2400이네요. 이렇게 해서 소비되는 전력 240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주의해야 될 것이 이 단위를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요. 단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전체 전류 구할 때에는 여기 임피던스로 나눠야 된다는 거. 그렇죠? 자, 302번으로 갑니다. 어떤 삼상회로에서 선간전압이 200V, 선전류 25A, 삼상전력이 7kW였다. 이때의 역률은 얼마냐? 여기도 보시면 삼상전력 7kW 유효 전력이 주어졌죠. 그래서 선간전압, 선전류, 그리고 삼상이라고 했을 때 그때 삼상전압 구하는 공식 뭐였습니까? 선간전압, 선전류 주어지면 우리가 그걸 그냥 VI라고 합시다. 루트 3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3 VI의 코사인 세타까지 해준 것이 유효 전력입니다. 이걸 통해서 역률을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루트 3 VI분의 P 이걸 이용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대로 여기 V가 지금 200V 대입했고요. 선전류 25A 대입하고요. P가 7kW니까 여기 7 곱하기 10의 세제곱 그걸 그대로 대입을 해준 거죠. 그래서 0.81이 답이 되네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 삼상의 유효 전력은 선간전압, 선전류 이렇게 주어지면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라는 거, 요 공식 기억해 두는 것이 포인트가 되죠. 자, 답은 0.81입니다. 303번 평형 삼상회로에서 한 상의 소비 전력이 P라면 삼상회로 전체의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자, 삼상 평형회로에서 한 상의 전력이 P면 유효 전력이죠, 역시. 전체의 전력은 얼마냐? 당연히 3개의 상이 있으니까 각 상에서 P만큼 소비되면 당연히 3P죠, 이건. 그렇죠? 이건 기억하십시오. 한 상에서 P만큼 소비되면 3상이니까 당연히 3P가 되는 거죠. 자, 당연합니다. 304번 유효 전력의 식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에서는 전압을 2로 표현했고요. 전류 I, 위삼각 세타. 자, 여기에서는 코사인 세타가 곱해져야죠. 유효 전력.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곱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 됩니다. 유효 전력. 우리 지금 계속 살펴봤죠. 여기에서는 코사인 세타. 1번이 답이죠. 305번 삼상 교류 회로에서 두 개의 전력계 W1, W2로 측정해서
W1으로 측정한 값을 P1, W2로 측정한 값을 P2라고 하면 삼상 유효 전력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거 제2 전력계법 두 개로 우리가 삼상의 전력을 내는 공식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그냥 유효 전력일 때는 둘이 더해주기만 하면 되죠. 자,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3번이 답입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 전력계법 두 개로 삼상의 전력을 잴 때 각각의 전력이 P1, P2라면 더해준 것이 전체 3상의 유효 전력입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306번 이 전력계법으로 삼상 전력을 측정할 때 지시값이 200, 또 200이었네요. 그때 부하 전력, 이거 유효 전력이죠. 단위 보면 알 수 있죠. 방금 했던 305번 문제를 이렇게 이제 수치를 주어진 거죠. 둘이 뭐 해주면 됩니까? 더해주면 되죠. 삼상의 유효 전력은 이 전력계법으로는 더해주면 됩니다. 답은 3번이죠. 307번 유효 전력의 식으로 맞는 것은 자, 또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계속 반복되네요. 전압, 전류, 역률, 유효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겁니다. 답은 1번이죠. 다시 반복되고 있네요. 308번 어느 회로에 전류가 다음과 같을 때 이 회로에 대한 전류의 실효값은 그랬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건 직류분입니다. 3, 이건 직류죠. 그리고 여기 보면 오메가 T 있는 거 보니까 이게 기본파죠. 그리고 여기 3오메가 T 있는 거 보니까 얘가 제3고조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조파들이 섞인 이런 비정연파에서는 각 실효값들의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를 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직류분에서의 실효값은 자기 자신이 실효값입니다. 그래서 제곱해서 더해야 됩니다. 여기도 기본파에서의 얘는 최대값이고 실효값은 여기서 루트 2로 나눈 값이니까 10이 되겠죠. 그것을 역시 또 제곱을 하고 더하고 3고조파에서도 실효값 얼마입니까? 5가 되겠죠. 루트 2로 나눠야 되니까 그것을 제곱한 뒤에 루트를 씌워준 것이 이 전체의 실효값이 됩니다. 자, 요걸 계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11.6입니다. 자,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 직류분은 자기 자신이 그냥 실효값입니다. 루트 2로 나눌 필요 없죠. 나누어선 안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역시 실효값 루트 2로 나누어서 계산한다는 거. 309번 다음으로 표시되는 전류의 등가 사인파의 최대값은 자, 이것은 지금 기본파와 제3고조파가 섞여 있는 거죠. 즉 이거와 같은 크기를 갖는 사인파, 등가 사인파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는데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기본파의 최대값, 여기 3고조파의 최대값이죠. 여기가 3고조파. 그거에 역시 각각 제곱을 해서 더한 것에 다시 제곱근 이렇게 해준 것이 이거와 등가 사인파, 그러니까 하나의 사인파로 되어 있는 최대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기억을 해두십시오. 최대값 역시 이렇게 여러 개의 고조파로 되어 있을 때 최대값끼리 제곱해서 더한 뒤에 루트 씌워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5A가 되는 거죠. 310번 삼각파 전압의 최대값이 VM일 때 실효값, 여기 삼각파 나왔네요. 삼각파 정도는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우선 최대값이 VM일 때 우리 사인파 같은 경우는 실효값이 얼마였습니까? 루트 2로 나눈 거죠.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형파는 최대값과 실효값이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삼각파는 최대값이 VM일 때 얘는 루트 3으로 나눈 거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근데 여기 사인파의 평균값은 우리 계속 전에도 살펴봤지만 최대값이 있으면 파이분의 2를 곱한 것이 평균값이었죠. 자, 사인파의
시력값, 평균값 반드시 외워야 되고 구형파는 같죠. 최대값과 시력값이 같습니다. 삼각파 루트 3으로 나눈다는 거.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삼각파 루트 3으로 나눈다는 거 기억을 합시다. 311번 정연파 교류의 외형률을 구해봐라. 정연파는 뭡니까? 정말 깨끗한 파죠. 정연파 아주 깨끗한 이런 파를 우리가 정연파라고 하고 외형률은 얼마만큼 이 정연파에 비해서 일그러졌느냐를 묻는 거기 때문에 정연파는 일그러지지 않은 깨끗한 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겠어요? 0이 되는 거죠. 1번이 답입니다. 1번.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고조파들이 막 섞여서 뭐 이런 파들 이런 것들이 외형률이 있는 거지 기본적인 정연파는 외형률이 0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둡시다. 자, 정연파 외형률은 0입니다. 1번 있죠. 다음 중 비정연파가 아닌 것은 자, 비정연파는 정연파가 아닌 건데 그것이 아닌 거란 얘기죠. 말을 꼬아놨는데 비정연파가 아닌 것, 정연파인 것을 고르라는 얘기죠. 비정연파는 정연파가 아닌 것에 아닌 거니까 정연파인 걸 골라라 그 얘기입니다. 4번이죠. 우리가 주기일성을 가는 이 사인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연파를 주기사인파라고도 하죠. 여기에선 4번이죠. 즉 사인파가 아닌 것들이 이제 나머지 것들이 있고 얘가 사인파, 정연파니까 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 313번. 자, 교류에서 파형률이란 그랬죠. 자, 이거 우리 어떻게 외우기로 했습니까? 제 사촌형 이름이 고시형을 가져서 제가 고형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이분이 공인중개사인데 이분 소개할 때는 실평수를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최실평. 그래서 이렇게 분수식으로 만들어주면 여기가 파고율 같은 경우는 실효값분의 최대값, 파형률 같은 경우에는 평균값분의 실효값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파형률은 평균값분의 실효값입니다. 평균값분의 실효값. 답은 4번이 됐죠. 자, 꼭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십시오. 파고율, 파형률. 우리 고형은 최실평을 좋아합니다. 최실평. 공인중개사인데 실평수를 좋아해요. 실평, 최실평.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314번. 다음 중 비정연파가 역시 아닌 것. 다시 문제가 좀 중복되네요. 반복되네요. 4번이죠. 4번. 사인 주기파. 315번. 비정연파의 실효값을 나타낸 것은 자, 비정연파의 실효값 아까 뭐였습니까? 각 실효값들을 우리가 제곱했었죠. 직류분 같은 경우도 뭐 3이었으면 제곱하고 또 기본파의 실효값 5였으면 5에 제곱하고 또 3고조파면 3고조파의 뭐 실효값을 제곱해서 전체 루트를 씌워준 거 이거였죠.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각 고조파의 실효값들을 제곱해서 합한 것에 제곱근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가장 긴 문장이네요. 뭔가 막 복잡하니까 가장 긴 문장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되죠. 자, 기억을 해두시고요. 4번이죠. 316번. 자, 어드미턴스의 실수부 우리 전에 계속 살펴봤죠. 어드미턴스는 Y로 표현하고 우리가 G 플러스 JB 이런 형태로 얘가 실수부, 얘가 허수부 이렇게 되죠. 실수부를 컨덕턴스, B를 서셉턴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드미턴스의 실수부니까 컨덕턴스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서셉턴스입니다. 여기에선 실수부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317번. 그림과 같은 비사인파 제3고조파의 주파수는 자,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도 한번 도전해 봅시다. 자, 전압이 여기가 20V라고 했고요. 20V. 그리고 여기 T는 주기죠, 주기입니다. 주기. 여기 주기.
한 번 우리가 출렁거릴 때 걸리는 시간이 10ms다 그 얘기죠. 10ms. 그럴 때 일단은 3고조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본파의 주파수의 3배가 되는 거죠. 3배. 그러니까 지금 요거의 제3고조파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거의 주파수를 구하면 끝나는 거죠. 그거에 3배를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의 주파수를 구한다. 자, 요거의 주파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런데 주기가 주어졌네요. 주기 얼마? t분의 1이죠. 주파수와 주기는 역수관계니까 그래서 이거를 자 t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됐죠. 그래서 밀리세크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것은 10의 마이너스 2제곱분의 1이 되고 이것은 10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마이너스 2제곱은 이렇게 제곱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지수. 자, 그래서 이거는 100이니까 얘가 100Hz였다는 걸 알 수 있고 즉 이거의 주파수가 100이니까 제 3고조파의 주파수는 여기에 3배를 해주면 되는 거죠.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이 문제에서는 이 주파수와 주기와의 역수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야 됨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F는 T분의 1이다. 주기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거. 318번. 비정연파 교류가 다음과 같을 때 이 회로에 대한 전류의 시료값을 구해봐라. 자, 지금 여기 보면 직류분, 기본파, 여기 제3고조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료값 앞에서 한 것이 다시 반복되고 있네요. 자, 직류분의 시료값은 자기 자신이라고 했죠. 주의해야 돼요. 이걸 3을 루트 2로 나누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요거는 최대값이 10루트이고 시료값은 루트 2로 나눈 10이 되겠죠. 역시 제곱하고 여기에서도 시료값은 루트 2로 나눈 5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뒤에 얘를 이렇게 제곱근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료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11.6이 나오네요.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319번 비사인파 교류 전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비사인파란 얘기는 고조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의 전력 계산할 때는 같은 고조파끼리 전압과 전류 시료값을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2고조파, 3고조파의 전압 전류를 가지고 소비 전력은 안 만들어집니다. 같은 것끼리만 돼요. 여기 2, 3 안 되고 마찬가지죠. 3, 5 가지고도 안 되고 5고조파, 7고조파 이렇게 다른 고조파의 전압전류 곱해서는 안 만들어집니다. 1번이죠. 그러니까 3고조파와 전류의 3고조파 성분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2, 3, 4는 안 되고 1번 그렇죠. 전력이 발생합니다. 1번이 답이죠. 320번 비사인파의 일반적인 구성이 아닌 것은 자 비사인파 뭐였습니까? 정연파가 아닌 거 고기직 생각하자고 그랬죠. 고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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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류분 기본파 고조파 이렇게 비사인파는 직류분 고조파 기본파 고기직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닌 것은 2번이죠. 비사인파의 구성은 고기 직접 굽자. 고기는 직접 구워야 맛있습니다. 고기직 꼭 생각을 하시고요. 321번 파고율, 파용률이 모두 1인 것 이거 딱 나와야 됩니다. 뭐였죠? 구형파입니다. 구형파. 구형파가 답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고형은 뭐라고요? 고형이 뭘 좋아했죠? 최실평, 고형은 최실평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형파 같은 경우는 최대값, 시료값, 평균값이 모두가 같습니다. 구형파는. 그러니까 이렇게 분수로 해서 이걸 계산해봐도 같으니까 1. 이것도 얘와 얘와 같으니까 1이에요. 구형파는 파고율, 파용률이 모두 1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 자, 또 나왔네요. 교류의 파형률. 다시 또 외울 겸해서, 자, 고형이 뭘 좋아한다? 최, 실, 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파고율, 파형률이니까 이걸 물은 거죠. 파형률, 이걸 물은 거죠. 평균값분의 실효값.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3번. 323번. 비정연파를 여러 개의 정연파의 합으로 표시하는 식을 정의한 사람. 푸리에죠. 푸리에 분석 또는 푸리에 급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푸리에가 비정연파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생긴 이런 파들을 정연파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찾아낸 사람이 있죠. 자, 그래서 푸리에입니다. 푸리에 분석, 푸리에 급수 이렇게 얘기하죠.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324번. 비정연파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자, 비정연파라 하는 것은 우리가 정연파는 이 사인파죠. 아주 깨끗한, 이걸 우리가 사인파라고 정연파라고 하고, 비정연파는 말 그대로 뭐 이렇게 생긴 고조파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정연파보다 왜곡이 되어 있는 이런 파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발생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 오음의 법칙은 그냥 V는 IR, 전류전압, 저항, 관계성을 우리가 찾는 거지 비정연파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1번이 답이 되고요. 나머지 히스테리시스 현상, 이런 현상 때문에 정연파가 일그러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전기 기기 시간에도 여기 히스테리시스란 말 들어보셨죠? 그런 현상, 또 전기자 반작용, 자기 포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정연파가 왜곡이 됩니다. 그게 바로 비정연파고요. 여기에서는 오음의 법칙이죠.